세상을 꿰뚫어보는 호루스에게 물어본다. 알려줘요, 호루스. 세상을 꿰뚫어보는 호루스의 눈이시여. 자율주행차의 사회윤리적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 소설에 나오는 로봇 3원칙이나 마이클 샌달 교수가 말하는 트롤리 전차의 정의에 관한 것들인가요? 인간은 그런 문제에 매달려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을 텐데요. 세트, 너의 말이 맞다. 일론 머스크는 2017년에 인류에 대한 존재적 위협을 운운하며 인공지능 규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지. 그는 풀 셀프 드라이빙을 구현하겠다고 호언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고려 범위가 아니지. 사회윤리적 문제는 자동차가 아니라 인간 때문에 생기는 것이야. 개발하기도 바쁜 일론 머스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열광하고 있으니 단단히 콩깍지가 씌워진 거지. 우선 로봇 3원칙과 트롤리 전차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봇 얘기를 듣다 보면 인간보다 우수한 로봇 종족이 탄생하여 인간과 주도권을 벌이는 미래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80년 전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가 로봇 3원칙을 말하고 번뇌하는 로봇을 묘사하면서부터입니다. 로봇 3원칙이란 첫째, 로봇은 인간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며 인간이 해를 입는 걸 방관해서도 안 된다. 둘째, 원칙 1회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한다. 셋째, 원칙 1과 2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입니다. 자율주행차가 로봇 3원칙을 따르려면 인간과 로봇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이클 샌달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유사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트롤리 전차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5명의 인부가 철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고장난 전차가 질주하는 절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5사람을 살리려면 한 사람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문제 1. 고장난 전차를 한 사람만 일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철로 변환기를 돌릴 것인가? 그렇지. 5사람을 살려야지. 문제 2. 육교에서 한 사람을 떨어뜨리면 아래서 일하는 5명을 구할 수 있다. 이 사람을 밀 것인가? No. 난 사람 못 죽여.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 얘기하지만 실제로 당신이 1 또는 2번과 같은 상황에서 5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 그것은 살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고인데. 자율주행차가 로봇 3원칙을 지키며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집 자율주행차는 원칙 2에 따라 주인마님의 명령을 받고 아빠를 출근시키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사람이 누워있는 걸 발견한 자율이는 원칙 1에 따라 차에 사람을 태워서 병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플싸. 횡단보도를 지나는 5명의 유치원생을 향해 인간이 운전하는 차가 마구 달려옵니다. 사고 날 것 같습니다. 자율이는 범퍼가 부서지는 걸 마다않고 상대 차량으로 돌진합니다. 자율이가 유치원생들의 사고를 막았습니다. 차에 태운 사람 일명은 아쉽지만 저 세상으로 갔고요. 하지만 원칙 2에 따라 주인님이 계신 집으로 부서진 몸을 이끌며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전지전능한 자동차는 영화에도 안 나올 겁니다. 로봇 3원칙은 소설 속의 상상일 뿐입니다. 물론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가 올라가고 사용이 늘어나면 사회적, 윤리적, 그리고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 문제 해결하기도 바쁜 엔지니어에게 이런 문제를 풀도록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혁신 제품과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도 운행에 따른 법률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정도로 기타의 문제와 타협하면서 5단계로의 진입을 서두를 것입니다. 자율주행 5단계는 엄청난 혁신이야. 핸드폰이나 전기차의 사용과는 다른 차원이야. 여기에 필요한 눈과 귀를 만드는 건 기술적인 문제이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야. 하지만 바벨탑을 쌓는 것과도 같다네.
제각기 열심히 자기 몫을 다하지만 5단계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이를 확산시키려면 캐즘에 맞닥뜨리게 된다네. 캐즘은 혁신의 확산을 막는 저항인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열정이 식어 실패의 길에 이르게 되지. 자율주행차가 맞닥뜨리게 되는 캐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들이 없는 자율주행 5단계에 도달하려면 내가 탄 자동차는 물론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들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믿음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이 마치 논밭을 메우거나 오래된 주택을 부수고 고층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은 그래도 쉬운데 오래된 아파트의 뼈대를 그대로 사용하는 리모델링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비용에 비해 혜택이 크지도 않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핸드폰이나 전기차의 사용이 재개발이라면 자율주행차 확산은 리모델링하고 비슷합니다. 나와 내 차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들은 그 자율주행을 방해하는 예측 불가의 대상인 거죠. 또한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보니 그 어떤 혁신보다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인간을 달에 보내는 아폴로 계획이나 원자폭탄을 만드는 맨하탄 계획은 실행되었습니다. 생명윤리라는 문제가 있지만 전쟁이라는 특수사항과 정부가 사용자라는 측면에서 일반인들이 그 계획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혁신의 수용에 대한 합의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일반 대중이 사용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용도로의 사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나쁜 일을 한다기보다는 나쁜 사람들이 자동차가 다루는 정보나 기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자율주행차는 테러리스트의 살상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캐즘을 극복하지 못해 혁신을 확산시키는 데 실패한 사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사례로는 구글 글래스가 있습니다. 2015년 구글이 개발한 구글 글래스는 안경처럼 쓰는 웨어러블 장비로 기술적인 성숙도에도 불구하고 녹음, 촬영, 녹화, 얼굴인식 등 프라이버시를 해칠 수 있다는 비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양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르스의 눈은 전기 자동차와 달리 자율주행차의 확산에는 강한 캐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자율주행 5단계를 구현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생명에 대한 위협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면 사용 승인이 안 나올 것입니다. 기존 차량 사용자와 보행자의 반대로 자율주행차 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부정적인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인간의 발명품 중에는 성공한 것도 많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대관절, 캐즘의 극복이 얼마나 어렵기에 밀레니엄 수학 문제만큼이나 어렵다는 걸까요? 호르스의 눈이 무엇을 보았는지 속 시원히 알고 싶어요. 알려줘요, 호르스!